지금도 마야 유적지에는 붉은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모았던 지혜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좁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부족한 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You can get very good crops from a plot of land cleared that way if you only cultivate it for a year or two. If you have enough land so you can move on, then this is an excellent way of growing maize. You don't have to work very hard. You can get all the maize your family needs in 50 days of work a year or less. So until there's a lot of people on that landscape, this is a good system. But once you get 200-300 people per square kilometer, you can't do it anymore.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마야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옥수수 화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때 마야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티칼에서 북쪽으로 열대우림 상공을 30분 가면 미라도르 바신, 그 중심부에 마야 문명 초기 도시 나크베가 있습니다. 이 아래엔 마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방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하실입니다. 석회석으로 된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공간. 농작물을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You know, they probably held smoked corn. They were bodegas, or there were storage facilities. They probably had beans in here, and they probably stored balche and other liquids in containers that were in these rooms. And these are big, carved out of bedrock. These large chambers called chultunes. A chultun is simply where they had these rocks, and they carved these big circular chambers. And you can still see the marks where the Maya quarried and cut the stone to make these storage facilities. 숲으로 덮인 이곳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엔 여기가 경작지였습니다. 담을 쌓아 빙 둘러놓고 그 안에 늪지대에 진흙을 가져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경작지를 만든 겁니다. 인공 경작지는 옥수수 화전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답입니다. 매년 새로운 흙을 채우기만 하면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밀림의 늪지대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힘든 건 진흙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마야의 숲엔 말이나 소처럼 수레를 끌만한 거대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야가 일찍이 바퀴의 개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짐수레 같은 운송수단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진흙은 지게의 일종인 뚠린을 이고 사람이 일일이 날라야 합니다.
마야인은 밀림이 준 한계를 밀림에서 찾은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마야를 세상에 처음 알린 건 서양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온 그들의 눈에 마야는 원시인이었습니다. 기술은 한참 뒤떨어져 보였고 밀림 속 도시는 사실이 아닌 듯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야를 신비롭게 했습니다.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많은 질문의 답을 공상 속에서 찾아냈죠. 2012년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마야를 다시 신비주의로 물들였습니다. 뒤통수가 긴 편두. 어려서 머리뼈가 말랑말랑할 때 마야인은 편두를 만듭니다. 왕과 귀족에서 시작돼 결국은 마야 사람 대부분이 편두를 했습니다. 편두는 그들이 섬겼던 옥수수신을 자신의 몸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옥수수신, 그는 호박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과 선물을 바치며 존경을 표시합니다. 네 명의 신들이 생선, 사슴, 칠면조 등의 제물과 함께 자신의 음경을 뚫어 피를 바칩니다. 옥수수신이 왕이 된 이 얘기는 기원전 100년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Corn is often shown in Maya art being born out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kings often stylize themselves as maize people. They dressed up in maize costumes and associated themselves with maize as a substance. 작은 천조각만 걸친 왕이 계단을 오릅니다. 신전 안에 들어오면 치장을 시작합니다. 인간에 불과하던 왕이 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신전 밖으로 나오면 왕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신을 봅니다. 마야인이 사랑한 옥수수 신입니다.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9개의 계단을 선수들이 내려옵니다.
쌍둥이 형제가 지하세계 신들과 했던 공놀이입니다. 공은 고무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은 사용하지 않고 어깨와 무릎, 엉덩이만 써야 합니다. 공놀이는 마야인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였습니다. 가끔은 왕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때 왕은 악에 맞서 싸우는 선으로 그려지곤 했죠. 규칙은 도시마다 달랐습니다. 공을 상대편 진영에 떨어뜨리거나 벽에 달린 고리로 통과시키면 점수를 얻었죠. 모든 마야 도시엔 한 개 이상의 공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야에서 가장 큰 공놀이장입니다. 길이는 축구장보다 좀 더 길고 폭은 훨씬 좁습니다. 마야의 공놀이장은 극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을 위한 공간이었죠.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이 공놀이는 종교의식입니다. 공놀이장 벽의 부조에는 공놀이를 전후에 행해졌을 의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목이 잘렸습니다. 잘린 목에서 뱀이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공놀이가 끝나면 어떤 도시에서는 사람을 희생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마야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신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과 마야인의 거리, 그 친밀함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마야인답게 인신공양을 돌에 새겨놨습니다. 마야를 모르면 잔인한 장면으로만 보입니다. 의례를 통해 신에게 바쳐진 피는 땅으로 돌아가 세상 만물을 다시 소생시킬 것입니다.
신에게 바칠 꽃과 초를 들고 산을 오릅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마야인에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며칠 후 비가 올 겁니다. 그때에 맞춰 오늘 옥수수 밭을 태웁니다. 문명을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시작을 문명의 시작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을 문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야는 밀림의 도전을 옥수수로 극복한 문명입니다. 옥수수 문명입니다. 지금도 700만 정도가 마야어를 사용합니다. 나고 자라서 다시 씨앗이 되는 옥수수처럼 마야인은 지금도 소멸과 부활이 순환하는 어느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